제가 이거 바이오플러스를 지난번에 이제 분기보고서 보면서 유튜브 올렸잖아. 요즘 얘네들 생산 설비 이거 그 가동률 개박살났다고 그랬는데 가동률을 수정했어요. 이거 수정됐습니다. 가동률. 제 유튜브가 그게 있나? 가동률 15%였거든. 이게 개박살났다고 이게 말씀을 드렸잖아. 그러면서 이거 이렇게 되면 이거 박살이네요라고 이제 가동률 안 좋으면 이거 절대 보시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정정됐어. 요거를 다시 좀 보여드리면은 좀 신박했어.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바로 다음날인가 다다음날 그 정정이 됐어요. 되게 제가 이게 신박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그때 이제 그 영상 올려놓고 지금 제목이 기억이 안 나는데 중요한 거는 생산 실적이 바뀐 게 아니에요. 실적은 그대로예요. 근데 이제 생산 능력이 저는 오히려 이게 더 악재라고 생각을 하거든. 지금 생산 능력 바뀐 거 좀 봐봐. 생산 능력의 흐름 좀 봐봐요. 540만 도즈를 만들 수 있는 애가 310만 도즈로 줄어들고 그리고는 77만 5천 도즈예요 이게 지금. 그러면 이게 공장이 없어지고 있다는 소리야 지금. 그러면은 막말로 이번 2분기 가동이 2분기 가동? 77만 5천 도즈라고 하는 게 저게 이제 4를 곱하시면은 1분기니까 이게 310만 도즈 그대로라는 소리예요. 그대로라는 소리고 이게 분기별로 이렇게 그 계산하면은 이게 이렇게 잘못 정정했다.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면은 요거예요. 요거는 지금 4분기 합이고 요거는 1분기 값이라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. 근데 540만 도즈가 310만 도즈로 줄어든 거는 팩트잖아. 요렇게 줄어든 건 팩트야. 그러고는 가동률이 지금 89%에서 63%로 줄어든 것도 팩트예요. 가동률이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. 가동률이 90%대까지는 올라와야 돼요. 그렇게 올라와야 어찌 보면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주가가 유지가 되고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일 수 있는 거지. 지금 팩트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은 어라라라 작년보다 생산이 줄어든 게 맞네로 가는 거고 거기에서 이제 숫자도 안 나와버리니까 얘들 이것도 뭐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? 필러라고 하는 요 시장이 결국에는 경기 침체에도 계속해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냐라는 여기에 시장이 지금 좀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 침체에도 사람들이 보톡스 맞고 필러 맞고 하면은 그 시장이 유지된다라고 하면은 이 동네가 계속 뭐 우상향을 혹은 이렇게 뭐 지지를 하면서 실적을 지켜보는 그런 플레이가 가능을 하겠지만 만약에 if 얘네들이 그 꼬라박는 모습을 보인다 그러면은 숫자 자체가 그러면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공장은 일단은 23년도에 축소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근데 축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 가동률이 54%에서 가동률은 올라갔고 생산량은 290만 도즈에서 80만 도즈, 70만 도즈 이렇게 됐으니까 별 차이가 없었는데 올해는 확실히 1분기 때 지금 이대로 그냥 1, 2, 3, 4분기가 유지된다 그러면 그냥 단순히 곱하기 4 해보면은 이거 200만 도즈도 안 된다는 소리거든요. 200만 도즈 언더잖아. 그러면 줄어드는 게 30%가 줄어드는데 아무튼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이게 결국에는 가동률이 올라오냐에 대한 포인트가 잡혀야 시장에서는 좀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거다. 가동률이 여전히 60%대로 나온다 그러면은 시장은 한 번 더 약간 좀 매도는 있을 수 있다라는 거 보셔야 될 것 같아요. 형 예전에 회계하는 동생한테 들었는데 실적을 미루고 땀끼고 서류상으로 만드는 거 안 어렵다고 거래처들과의 관계도 있어서 가능하다고요. 그거는 충분히 가능해요. 그거는 미국에서도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제가 마사지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그런 거죠. 거래처한테 우리 앞으로 3년 동안 매출 낼 거 미리 좀 그 결제 좀 땡겨달라 할 수도 있는 거예요. 잡아놓고.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이게 실적에 대해서 실적을 100% 이게 신뢰할 수 있냐 그러면 100% 신뢰를 못합니다. 못해요. 왜냐면 이거는 일회성 비용 같은 것도 분명히 우리가 처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감가상각은 꾸준히 들어가요. 감가상각은. 그런데 그 감가상각 자체도 이거를 뭐 자동차 업계 같은 경우에 리콜 비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러 가지 그 비용을 미리 잡아놓을 수 있어요. 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. 만약에 대출이 연체되면은 그걸 충당하기 위해서 대손 충당금 이런 걸 넣으면서 여러 가지 그 비용적인 부분을 재무상에 잡아놓을 수 있거든요. 그러니까 내가 실적을 좀 적게 내고 싶으면 적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실적을 내가 높게 만들고 싶으면 높게 만들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는 만약에 이게 원자재 관련돼 가지고 이게 뭐 철광석이나 아니면 석유나 이런 걸 다루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이게 여유가 있어. 그럼 철광석 미리 땡겨 놓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리고는 재고 있는 거를 재고 평가 손실도 잡을 수 있는 거고 이번에 삼성전자처럼 재고 평가 환입도 할 수 있는 거예요. 재고평가손을.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바이오 플러스만 얘기 나오면은 자꾸 이게 약간 기본기 얘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거거든요. 재고평가손. 이거는 뭐냐 그러면은 내가 재고를 지금 갖고 있어. 근데 이거를 지금 시가가 떨어지고 있어. 당장 내가 재고 가치를 마이너스로 기록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그거를 나중에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건 언제든지 이거는 약간 조작까지는 아닌데 조절할 수 있어요. 그리고 특히 뭐 지금 부동산 얘기도 하시는데 부동산 가치 같은 경우에도 뭘 할 수 있냐 그러면은 우리가 장부가액이라고 이렇게 많이들 표현을 하거든요. 회계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장부가액. 이 장부가액에 있는 뭐 부동산이나 공장이나
시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거를 내가 최초 취득가로 넣을 거냐. 지금 삼성생명이라고 하는 기업이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은 지가 뭐 40년씩 이렇게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삼성생명의 장부에는 최초 취득가로 들어가 있어요. 주당 200원, 300원에 들어가 있어. 근데 그거를 자산 재평가를 할지 안 할지가 대주주의 회계팀의 권한이에요. 그러니 장부가로 적혀져 있는 이 부분이 내가 1980년도 가격으로 설정을 해놓는다 그러면은 1980년도에 강남에 내가 본사 건물을 들고 있어. 그걸 장부가에 적어놨어. 그럼 그거 몇 억 하겠냐? 몇 억도 아니지 몇 천만 원 하겠냐 그게. 강남에 그 1980년도에 강남 허허벌판에 그 내가 땅 들고 있었다 그거를 그 몇 천만 원 기록할 필요 없거든요. 근데 이거를 만약에 2024년 가격으로 내가 재평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요렇게 재평가를 하면 갑자기 이게 1,500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.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놓고 보시면은 지금 이게 그 시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언급할 수 있는 거예요. 실적도 100% 다 믿으면 안 된다. 실적도 100% 싹 다 믿으면 안 된다. 우리가 실적에 있어가지고 그 포인트를 잡고 투자를 하실 때 장기 트렌드, 중장기 트렌드를 놓고 보셔야 된다. 라고 이야기하는 게 여기 있는 거고. 그리고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IPO를 주의하셔라라고 하는 그 말씀드리는 게 여기 있는 거죠. IPO를 왜 주의해야 되냐? IPO는 단기적으로 한 2, 3년 정도 요 실적을 미리 땡겨올 수 있으니까. 그러니까 이게 과거 한 2, 3년 동안 미리 실적을 땡겨서 반영하는 거예요. 마사지로. 그래서 뭐 그런 사단도 나잖아. 실적 그 상장하고 난 뒤에 매출 0억 지키고 막 이렇게.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회계상으로도 100% 신뢰는 어려워요. 근데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. 미국도 이게 뭐 매출 인식을 언제 하느냐 시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여러 개가 있으니까 우리가 그 외에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을 보는 거죠.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뭐 대만에서 반도체 거래 가격을 본다든지 뭐 우리가 에너지 기업 투자할 때는 국제유가 가격을 선물시장 가격을 본다든지 여러 데이터를 넣고 투자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.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중요한 거는 공장 가동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직관적이니까 그래서 이게 캐파가 얼마나 돌아가느냐 혹은 뭐 사람을 얼마나 더 많이 뽑았느냐 그 신입사원 많이 뽑는다라는 것도 뭐 일을 더 해야 되니까 신입사원을 뽑는 거죠. 회사가 어려운데 신입사원 못 뽑거든. 근데 신입사원 공고가 막 나와.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뭐 좀 돈이 좀 잘 도는구나. 뭔가 새로운 걸 하려고 하는구나.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그런 데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우리가 구인 공고를 봐라. 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도 그런 데서 튀어나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며칠 전 속술 237% 익절. 나머지 반반금 150% 익절 풍. 축하드립니다. 예. 그런 식으로 익절하시면 돼요. 예. 150%가 뭐 장난도 아니고 축하드립니다. 예. 80% 아쉬워하지 마세요. 이미 저 위에서 일부 익절하고 또 익절했잖아요. 그죠? 그 바이오 플러스와 재무제표의 신뢰도 다시 좀 잘라놓고